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 법원이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까? 예, 처장님 네. 좀 송구스럽지만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삼권 분립 체제에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구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선출을 하게 되면 항상 예.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의 의사에서 소외되는 소수를 사법부가 보호하라. 그래서 소수자 약자 보호 이것이 사법부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얘기인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건 결과를 조작해라 이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법관이 좋은 재판을 할 때 있어서 갖춰야 할 능력과 품성의 일부로서 늘 소수자와 약자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 절차나 실체적 판단이나 모든 과정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그분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존중받는 모습, 이것들을 사법부가 확실하게 보장해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우리 법원은 확실히 그런 소수자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절차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중에 공사석을 막론하고 내가 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대법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법원이 신장개업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말 좋은 법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요. 네. 자, 그 신장개업 수준을 준비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312조 형사소송법 312조가 지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 312조의 시행과 관련해서 일선 법관들 가운데 이게 지금 개정되면은 재판하는데 형사재판을 하는데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다. 이 볼멘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조에서나 제야에서나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행정처가 그 심각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12조 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일선 재판에서 얼마나 행정처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법정 예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판사는 막말을 해도 괜찮고 당사자나 방청객을 막말을 하면은 감치를 하거나 한 번도 예외 없는 엄벌로 처리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 예절과 관련해서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법정에 들어갈 때 모자 써도 안 된다, 외투를 입고 있어도 안 된다, 다리 꼬아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안내문까지 붙여놨었는데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도 재판에서 앉아있는 방청객이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리라고 하지 않고 요새는 뭐라고 하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팔짱 풀어라. 안 그러면 퇴정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는 어떤 발상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고 과거에 제가 현직 변호사로 생활을 할 때도 형사재판에서 방청객으로 와서 친척이 와서 그 오가는 내용을 메모를 하니까 방청 재판은 녹음 녹화가 금지돼 있다라고 하면서 그 법정 경위분이 오셔가지고 메모지를 뺏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 기본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늘상 있는 건 아닙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린다고 아무리 심장개혁을 외치셔봐야 그런 일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아까 제가 윤리감사관님한테 보다 더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지난 사법농단 사건 이후로 사법농단의 실체라고 하는 것도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원의 사명은 저버리고 권력자의 의지를 쫓고 권력자한테 부안해동해가지고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결과로 지금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들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되고 지금 법원에서도 이 사법개혁 4대 과제 32개 항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지금 정리해서 보내주신 걸 봤어요. 대부분 입법 대기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보면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제도가 편한 경우에는 다 입법 제기 중이에요.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얼마 전에
그 법관 임용 연차 그거 5년으로 그냥 고정하는 법안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거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다니면서 입법 로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법안 관련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정성으로 과연 지금 사법행정회의나 다른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나 국민의 사법참여 문제나 여기 지금 개혁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과연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고 신장개혁하겠다는 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인지 한번 꼭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법원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네. 지금 법원도서관에 가가지고 판결 열람하려면요. 공짜로 합니까? 돈 내고 합니까? 판결 방문 열람 신청은 지금 특별한 비용 지출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판결 정보 특별 열람실을 이용한 방문 열람 검색 열람 신청은요 따로 개인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판결을 판결서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코너를 들어가면 사건 번호 특정하고 수수료를 내야지 이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문 열람 신청 서비스가 아니고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고 그거는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아니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판결서를 보려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냅니까 안 냅니까?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아마 수수료가 1,000원인 정도로 알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미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특별 열람실에서만 가능하죠. 네? 특별 열람실에서만 미확정 판결을 열람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중에 지금 판결 공개에 대해서 대폭 확대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특별 열람실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제한돼 있죠. 그리고 법원도서관장 승인을 얻어야지만 할 수 있죠. 지금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 법원이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일단 지침상으로는 지금 이용 대상자를 1호, 2호, 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1호는 지금 법조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법률 유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기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법원 도서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소명해서 법원 도서관의 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은 특별하게 승인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거의 다 승인하는 그런 지금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네. 예. 그러면 공정한 것은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예? 정의로운 것은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말 아시죠? 아니 형식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거면 뭐하러 승인제도는 놔둬가지고 마치 국민들한테 장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대법원과 행정처가 표방하고 있는 그 정책과도 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왜 우리 국민들은 판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법원에다가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진즉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고민의 깊이에 있어서 그동안의 법원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사법행정회의나 법원행정처나 이런 것들을 법관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법원이 기존에 갖추고 있는 도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오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